감사합니다. 시크레터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도 이제 계속 해킹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단연 이메일입니다. 군부원 자료에 보면 75%가 이메일을 통해 들어오고 나머지가 이메일을 통하지 않은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외부에서 내부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일이 이메일 어태치먼트 파일이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악성 코드는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가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악성 코드는 단연 문서 파일입니다. 이게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 그냥 제일 많이 받는 파일이 문서 파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성 코드들도 대부분 문서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exe 파일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기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나 링크 이런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는 현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블랙홀 exe 이런 식으로 exe 파일 모르는 사람한테 오면 이거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공격 자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gmail이나 네이버에서 exe 파일을 첨부하면 아예 첨부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비를 내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비를 내려면 안에 계좌번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 파일이 만약에 이게 악성이면은 이거를 사실 개인이나 보안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거 안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보안 교육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전 방어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문서 파일이 가장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문서 파일들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악성 파일을 막는 기술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시그너처 기반이라고 있어요. 누군가 한번 감염이 되면 그 다음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시그너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고 좋은 방식인데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만든 거를 진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그너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그너처 방식 외에 정적으로 진단하는 또 다른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CDR이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문서가 원래는 어떤 문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실행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거든요. 원래 문서는 원래 실행이 안 되는데 문서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하는 정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엑셀에 매크로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크로에 이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라라는 매크로 코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악성 실행 파일이면 이 문서 파일이 이제 악성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서에 있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악성 코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으로 따지면 이런 타겟 공격은 아니지만 그냥 악성 코드 수량으로 따지면 매크로를 이용한 공격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기도 쉽고 쫙쫙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아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도 매크로 악성 코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자체는 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나 이런 액티브 컨텐츠를 근본적으로 좀 제거하고 문서를 받고 싶다 이런 니즈 때문에 나온 게 CDR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CDR이 이 안에 액티브 컨텐츠를 제거하고 문서를 다시 재조합해서 이 문서를 보는 사람은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 없이 문서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CDR 기술인데 이 CDR 기술도 되게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 CDR 기술의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우리가 텍스트 파일과 문서 파일의 다른 점이 문서는 막 포맷을 막 이쁘게 막 열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풀었다가 모으면은 문서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CDR 쓰셨다가 조금 불편해서 좀 드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문서가
손상된다는 게 CDR을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서를 최대한 안 손상시키는 CDR 기술이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DR로 악성 행위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문서에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아주 그 낮은 수준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공격은 CDR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비정상적인 공격, 이게 뭐냐면 문서에 폰트나 표에 속성값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취약점이 있게 되면은 이런 매크로나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수량은 많지 않지만 정말 타겟 공격입니다.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거를 만들어서 공격할 때는, 특히 제로데이를 만들어서 공격할 때는 정말 딱 집어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CDR에서는 이런 취약점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CDR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면 CDR을 이용해서 폰트를 한 폰트로 다 통일하고 표도 한 표로 다 통일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서가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DR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CDR에서 할 수 있는 건 매크로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런 익스플로잇은 아주 정교한 공격이기 때문에 좀 제로데이를 탐지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행위 기반 솔루션이 있습니다. APT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그너처 없이 파일을 가상해서 한번 실행해보고 악성 행위가 있으면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행위를 만들 때 이거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 제작자가 내가 지금 가상 환경이면은 아예 동작을 안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한 행위 기반 솔루션이 오랫동안 계속 기다릴 수가 없고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행위를 기다렸다가 악성 행위가 일어나면 진단을 하는데 한 3, 4일 정도 후에 동작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이 타겟 공격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문서 파일 중에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3, 4페이지 이렇게 넘겨본 다음에 마우스를 특정 글자에 가서 흔들 때 행위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위 기반에서 사용자의 그 다양한 행위를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서 한 10페이지 정도의 그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트리거를 넣어 놓으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는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시그너처 기반의 진단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 기반이 진단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방식을 통과해서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뭐가 악성 코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기까지는 시그너처에서도 진단이 안 되고 행위에서도 진단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악성이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판단을 하는 건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취약점에 대해서는 얘가 행위가 없더라도 이게 악성이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솔루션이 저희 스킬레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후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기술을 이렇게 자동화해서 환경에 따라서 악성 행위가 안 일어나는 것들을 잠재적인 취약점을 진단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크로벳 리더 11.1.1.4에서 일어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악성 코드예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행위 기반에서 얘를 진단한다고 하면 1.1.4든 1.1.5든 다 갖고 있어 다 돌려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대부분 행위가 잘 안 일어나요. 특정한 버전에서만 일어나거나 특정한 환경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게 되면 환경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얘가 잠재적인 익스플로잇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행위는 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이 CPU 레지스터에 CC 값이 들어온다는 건
이 어크로벳 리더 개발자가 조 포인트에서 2바이트 이상의 값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홀 중에 하나입니다. 저 부분에다가 2바이트 이상의 값을 집어넣으면 PDF 파일에 2바이트 이상의 값을 집어넣으면 어크로벳 리더가 저걸 읽다가 익스플로잇을 일으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CPU 레지스터 단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이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건 이렇게 CPU 레지스터 EIP를 트래킹하면서 SCH 체인이 감염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힙에 쉘 코드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어떤 악성 행위를 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 악성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힙 안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안에 쉘 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악성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맞지 않아 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CPU 레지스터 값이 2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원래 정상적으로 CPU 레지스터는 힙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감염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가서 요 쉘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요 쉘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는 건 악성 행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악성 행위를 막 시작하면서 행위 기반에서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환경에 따라서 취약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진단하는 게 저희 디버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워드 파일인데 여기 test.mp4 파일이 아주 작은 파일이에요. 1KB 안 되는 작은 파일인데 요 안에다가 요게 액션 스크립트인데 워드에 플래시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뺀 거예요. 왜 빼놨냐면은 요게 자기 서버거든요. 해커 서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요 파일을 만들었어요. 해커가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타겟 공격을 하려면은 시그너처를 패스해야 되고 행위 기반을 패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솔루션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그너처는 패스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위 기반을 패스해야 되는데 이게 내 서버이기 때문에 이 서버를 끄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다운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취약점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얘는 행위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기반 진단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 통과해서 내부망으로 들어가서 문서라는 게 실행 파일은 그냥 그거 가져다 그냥 쓰지만 문서는 내가 특정 포맷을 받으면 문서가 막 재생산됩니다. 문서를 처음부터 생산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정 그 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문서가 막 재생산되기 시작할 때 해커가 이 서버를 키면 그때부터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악성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딱 봐도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문서 파일을 행위 기반 솔루션에 올려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대부분 행위가 안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의 악성 문서 파일이 실행을 해보면 대부분 실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혹은 3-4페이지 넘기면 일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석가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프라이베이트 메모를 쓴 모습이고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프라이베이트 메모를 많이 쓴 모습인데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메모리를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해서 악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 쉘 코드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쉘 코드는 힙 공간에밖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 반복되는 NOP 슬레드를 볼 수 있어요. 이 NOP 슬레드라는 거는 해커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양한 에이전트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쉘 코드 넣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어디로 튀든 쭉 미끄러져 내려온 다음에 밑에 쉘 코드를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쉘 코드만 다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쉘 코드 중간으로 띄면 행위가 안 일어나요.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힙 공간, 힙 사이즈가 크다. 그리고 미끄럼틀이 있다. 그러면 진단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반복되는 보통 쉘 코드들이 많이 띄는 주소가 있어요. 쉘 코드들이 많이 띄는 주소에 반복되는 NOP 슬레드를 찾으면은 이게 앞으로 어떤 악성 행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악성 코드인 겁니다. 이때 진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HN을 이렇게 감염시켰을 때도 SHN 주소가 이상한 주소로 덮여 있을 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디버거 상에서 분석가도 실행 파일 분석가가 있고 취약점 분석가가 있어요. 근데 익스플로이 분석가가 이걸 다 분석하면 이게 환경에 따라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악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희 자체 솔루션 안에 가상 운영 체제가 있고 이 안에 디버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들어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비실행 파일, 악성 문서 파일을 잘 진단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보통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면은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한 48건씩 들어오는데 시그너처에서 진단하는 거 8건, 언노운이 40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솔루션을 쓰기 전에는 몰랐다가 이번 달에 써보니까 40건씩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갈 수 있는데요. 알고 나면 그냥 못 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알면서도 방치한 거기 때문에 한번 걸어보면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는 실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잘 인지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비 솔루션을 납품하는 것도 있지만 SMB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있는데 해외에도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걸어서 악성 코드가 안 나온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악성 코드는. 근데 잘 모를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SLE라고 이메일 쪽에 적용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MTA와 메일 서버 사이에서 여기서 동작하는데요. 정상인 경우에는 패스, 악성인 경우는 격리 이런 솔루션을 이제 구매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 SMB 작은 기업이나 솔루션을 구매하고 유지 보수하고 그런 보안팀이 없는 기업은 클라우드 상에서도 그냥 MX 레코드만 바꿔주면 저희 클라우드나 ID 센터에 가서 걸러서 보내주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일단은 초기에 금액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냥 월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서비스 해보시고 악성 코드 안 들어오면 멈추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서비스를 그냥 시작하면 악성 코드가 진단이 되는 게 막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월 단위로 내시고 초기 부담 없이 그냥 쭉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비대면 바우처 기업에 작년에도 선정이 되고 올해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비대면 바우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그 높은 보안성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런 망령계나 웹 게시판 등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망령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망이라는 게 중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망이잖아요. 근데 망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파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이 뭐가 있을까요? 실행 파일은 인증된 파일 혹은 인증서가 있는 파일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계속 들어오는 파일은 문서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 왜냐하면 21세기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부에 보고하거나 내가 일한 거를 남기기 위해서 무조건 문서 파일이 오고 가야 돼요. 내부망이라도 문서 파일은 계속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행 파일을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실행 파일을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비실행 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 진단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단 속도예요. 이메일은 다른 사람이 보내고 내가 받기 때문에 이게 한 5분 정도 걸려도 큰 불편함을 모르는데 이 망령계는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됩니다. 계속 보내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당 5분씩 걸리면 이 불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디버거 방식이기 때문에 파일 하나 진단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45초 걸립니다. 그래서 1분 안에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망령계도 중요하지만 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좀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게 웹 공용 게시판이에요. 근데 이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임출산부 게시판에 한 2, 3년 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공단에서 개인 병원들에서 팩스로 다 올렸어요. 팩스로 보냈습니다. 공단에. 무슨 뭐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를 다 전산화하면서 웹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쯤에 도입하셨는데 이걸 팩스 민원을 다 웹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일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올해 확산 사업으로 이제 많이 도입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생보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예전처럼 팩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큐멘트를 올려서 담당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나 올릴 수가 있고요. 이게 누구나 올릴 수가 있고 반드시 봐야 되는 문서입니다. 그렇죠? 민원인들이 올리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악성 코드 제작자가 올리면 감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 게시판에 웹 문서 파일이 올라가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속도인데요. APT 솔루션은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한 GS 인증서에 보면 한 45초, 43초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웹 게시판에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43초도 상당히 느린 속도예요. 그렇죠? 민원인들이 문서 하나 올리고 43초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해서 이게 민원인들이 올렸을 땐 1차로 정적 분석만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2차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한 40초 후에 데이터베이스 올리는 방식으로 두 개로 듀얼로 나눠서 민원인들 불편함 없이 악성 코드가 걸러지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해주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기존 솔루션보다 APT 솔루션 대비 월등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무해화하는 한 3-4페이지 넘겨본다거나 아니면 버전에 따라서 안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 전에 진단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티바이러스 시그너처가 있었는데요. 얘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을 진단하기 못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진단하고자 해서 10년 전쯤에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은 EXE 파일을 진단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고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실행 파일들, 문서 파일들은 행위가 없습니다. 비실행이잖아요. 비실행. 행위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행위가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타겟 공격들을 초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타겟 공격들은 문서로 들어오지 이메일을 통해서 실행 파일 보내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내부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 비실행 파일을 어떻게 잘 막을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이제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뭐 CDR도 있고 정적, 동적, 머신러닝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아름다운 UI보다는 진단율입니다. 진단율. 진단율의 정수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율에 대한 거는 BMT를 해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키사에서 이 정보보호 성능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진단율이 1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악성 코드의 진단율이 100%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솔루션을 쓰면 해킹 공격 안 당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솔루션을 써도 해킹 공격 당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사보다 잘 진단하는 겁니다. 완벽한 솔루션은 없어요. 타사보다 잘 진단하는 겁니다. 다만 이 테스트 결과가 이게 100%가 나왔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우회하는 악성 코드도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연구 개발을. 그리고 저희 이제 사기성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KT에서 연간 2억 건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런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을 저희와 이제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좀 CDR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CDR은 문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가 정말 난 두렵다. 그런 고객들은 CDR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계점은 익스플로잇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 호나 폰트 이런 것들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R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도입했을 때 되게 효과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혁신 제품에도 선정이 돼서 이 조달청에 들어가서도 저희 제품을 보실 수 있지만 혁신몰에 들어가셔도 거기서도 이제 혁신몰에서 저희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도 가능한 특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성 코드는 단연 이메일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메일을 막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그게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로 들어오는 파일이 뭐가 있을까요? 실행 파일과 비실행 파일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실행 파일에 대한 거는 이 실행 파일엔 인증서가 있어요. 인증서. 만약에
구글에서 만들었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거나 혹은 자기네 회사에서 직접 만들었거나 인증서로 서명하면 그 벤더사에서 만든 검증된 파일만 통과시켜주면 나머지를 차단했을 때 실행 파일 진단율이 100%가 되고요.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인증서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실행 파일은 그냥 차단해주면 실행 파일로 악성 코드 공격 당할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악성 코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비실행 파일밖에 없습니다. 실행 파일은 기본 차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실행 파일로 들어올 수 있는 악성 코드 중에서 이런 매크로로 들어올 수 있는 문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런 거는 CDR 기술을 이용하면 근본적으로 이것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은 취약점, 익스플로이트, 타겟 공격, 수량이 많은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건 들어올까 말까 하는 이런 타겟 공격. 이런 것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사기성 메일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차단해주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URL 자체는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행 파일 차단, CDR,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이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